안녕하세요, 시니어님들. 꼭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시니어 전성시대입니다. 우리 시니어님들 혹시 5월 가정의 달, 특히 어버이날을 앞두고 급증하는 사기 피해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것은 바로 휴대폰 사기인데요. 어버이날 특히 급증하는 휴대폰 사기, 어떤 사기를 조심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 절대 사기당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우리 자녀분들도 함께 아셔야 하니 주변 분들, 자녀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셔서 함께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 간의 감사한 마음 전하고들 계신가요? 그런데 사기꾼들은 이런 가정의 달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나 봅니다. 소비가 커지는 달이니만큼 사기 피해도 더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사기가 바로 휴대폰 판매 사기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자녀분들이 부모님께 새 휴대폰으로 바꿔드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사기꾼들은 바로 이때를 노린다고 합니다. 만약 휴대폰 판매 직원이 이렇게 접근한다면 여기서는 절대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대표적인 휴대폰 사기 3가지 유형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휴대폰 판매 사기 유형 첫 번째, 그것은 바로 현금 먼저 입금하면 단말기 무료 또는 할인 수법입니다. 이게 어떤 수법이냐면 직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할부금 일부를 먼저 주세요. 그러면 3개월 뒤 남은 할부금 모두 없애드릴게요. 라고요. 그리고 나서 막상 3개월 뒤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말을 바꾸고 잠적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얼마나 챙겼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이 수법으로 무려 760명에게 16억 원이나 가로챘다고 합니다. 한 사람당 55만 원씩 미리 받아서 자기 주머니로 챙기고 튄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할부금을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선금을 요구하는 건 정당한 판매 방식이 아닌 겁니다. 그런 조건을 제시한다면 곧바로 매장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런 비슷한 사건이 경기도 남양주시에도 있었는데요. 일단 소비자들에게 휴대폰을 싸게 판다고 꼬십니다. 그리고 선금부터 입금한 사람들에게 나중에 판매 특가가 뜨면 바로 개통을 해주겠다고 속인 뒤 돈만 받고 날라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로챈 돈만 무려 2억 4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더 악질적인 게 휴대폰은 개통도 안 하고 돈만 챙겨서 날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니어님들 절대 돈부터 넘기면 안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이 사례는 피해자가 20, 30대 젊은 층이 대다수였다고 하는데요. 휴대폰 특가 소식에 빠른 젊은 층들이 이런 얘기에 혹하고 넘어갔다는 거죠. 그러니 자녀분들께도 이런 내용을 꼭 공유해 주셔서 함께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자, 휴대폰 판매 사기 유형 그 두 번째, 그것은 바로 신분증 맡겨놓으면 지원금 많을 때 개통해주는 수법입니다. 직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매번 매장에 와서 휴대폰 가격 물어보시는 거 번거롭잖아요. 직접 오시지 않아도 신분증만 맡겨놓으시면 제가 제일 쌀 때 개통해드릴게요. 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냄새가 솔솔 나죠? 첫 번째 사례랑 비슷한데요. 첫 번째 사례는 돈을 먼저 보내라고 했다면 이번 건은 신분증만 먼저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소비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신분증만 보내놓는 건데 문제 있겠어? 그런데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히는 거죠. 몇 달 뒤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쓴 적도 없는 아이폰 할부금을 청구서로 받게 된 건데요. 그 금액만 무려 165만 원이었습니다. 정작 신분증만 맡겨놓고 휴대폰은 개통한 적도 없는데 알고 보니 나 몰래 휴대폰은 개통되어 있었고 그걸 청구서가 날아와서야 알아차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조심하셔야 할 게 절대 이 신분증은 함부로 남에게 맡기시면 안 됩니다. 사진 찍어서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죠.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휴대폰 판매 사기 유형 세 번째, 그것은 바로 3년 약정하면 2년 뒤 자녀 할부금 면제 처리 수법입니다. 직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6개월로 구매하시면 24개월 뒤에 남은 할부금은 저희가 면제해 드릴게요. 그런데 이런 말에 속는 소비자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조금만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됩니다. 왜냐? 2년 뒤의 일을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2년 뒤에 이미 그 판매점은 문을 닫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직원들이 싹 다 바뀌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뒤에 돈 약속이라니 이건 절대 믿을 수도 없고 믿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 시니어님들 2년 뒤에 돈 준다는 약속은 절대 믿지 마시고 그런 곳에서는 사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총 3가지의 대표 사기 유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그런데 마음 먹고 사기치는 인간한테 당해낼 재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또 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피해를 똑똑하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이 4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사전 승낙서 확인하기. 사전 승낙서는 이동통신사가 발급하는 증명서인데요. 판매점명, 대표자명, 주소 및 선임 대리점 등 판매자 실명 정보를 알 수 있어 판매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매장 또는 온라인 사이트에 사전 승낙서 마크나 승낙서가 있는지부터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절대 신분증 맡기지 않기입니다. 택배나 우편으로 신분증부터 보내놓으면 가격이 좋을 때 개통해주겠다고 하는 곳들이 있는데 이런 곳들은 반드시 의심하시고 절대 보내시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너무 높은 페이백 지원 조심하기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죠. 휴대폰 가격 대비 너무 높은 현금 지원을 해주는 곳은 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진짜 나에게 혜택인 건지 혹시 페이백을 많이 주는 대신 나도 모르는 계약 사항이 들어간 건 아닌지 이런 내용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동전화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에 이동전화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를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접속하셔서 불공정 행위 일반 신고에 들어가신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단, 개통일 기준 2개월 이내 건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니 내가 사기를 당했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늦기 전에 꼭 신고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휴대폰 판매 사기 유형과 그 예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우리 시니어님들께는 부디 이런 일이 없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